안녕하세요, 쩡쩡원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춥죠? 날씨는 추워도 마음만은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좌는 재미난 수업이 될 거예요. 무슨 재미난 수업을 하냐 하면 로또 번호를 추출하여 각각의 번호마다 의미를 부여한 뒤 오늘의 운세를 알아보는 기능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만들어 놨던 코드를 브라우저에서 미리 확인 후에 수업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미리 만들었는데요. 이름 입력란에다가 제 이름을 입력하겠습니다. 박정만. 그리고 조회하기. 그러면은 위에 행운의 6개 번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6개의 번호에 해당되는 의미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로또 번호도 받고 오늘의 운세도 알아보는 일석이조의 기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새 파일을 만든 후에 HTML과 CSS 작성한 걸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HTML과 CSS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혹시 HTML과 CSS를 모르신다면 먼저 배우고 오시는 게 본 강좌에 도움이 될 거예요. 제 앞전 강좌보다 오늘 강좌가 짧고 쉬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신다면 금방 구현할 수 있습니다. 몇 개의 함수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다가 PHP 코드를 짤 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뭐예요? 네, 어레이에다가 1번부터 45번의 번호를 놓고 임의대로 6개의 번호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 후에 1번부터 45번의 각각 번호마다 자신이 놓고 싶은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그 후에 조회하기를 누르면은 6개의 번호가 나오고 그 번호에 해당되는 의미가 나타나게 되겠죠. 중국 강좌에서 렌지라는 함수를 배워봤죠. 렌지는 숫자를 추출하는 함수입니다. 그럼 1번부터 45번의 번호를 추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1번부터 콤마 45 그리고 뒤에 세미콜론. 자, 이렇게 지정을 한 후 이걸 로또라는 변수에 넣습니다. 에러 DTO. 그리고 그 아래다는 SHUFFLE 서플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 서플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1번부터 45번의 번호들을 혼합을 해줍니다. 서플 가로 안에다가 위에 변수명을 넣으면 되겠죠. 변수 로또. 자, 이렇게 되면 로또의 1번부터 45번의 배열이 서플이라는 함수로 인해 혼합이 됩니다.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만일 혼합되지 않으면은 계속 1번부터 6번의 숫자만 보일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마지막으로 array slic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array array 슬라이스. 자, 이 함수는 배열된 걸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잘라주는 함수인데요. 이렇게 array 슬라이스 하시고 앞에 해당 변수를 넣습니다. 해당 변수가 위에 작성했던 로또가 되겠죠. 에러 DTO. 그 다음 콤마, 그리고 콤마 뒤에 0부터 다시 콤마 6까지 맨 앞에 숫자부터 6까지 자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변수 로또스라는 변수에 넣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로또 번호를 추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부터 45번에 각각의 의미를 부여한 후 추출한 6개 번호를 비교하여 결과를 나타내면 됩니다. 1부터 45번에 의미를 부여해 보겠습니다. DDD라는 변수에 배열 이름 1부터
45번까지 작성을 해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작성하고 그 아래는 DDD라는 변수 배열 인덱스 번호 2번 2번의 의미는 함부로 나서지 마세요. 여러분은 저 따라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놓고 싶은 번호의 의미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간 관계상 미리 작성했던 걸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럼 DDD라는 변수 인덱스 번호 1번부터 맨 밑에 45번까지 번호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브라우저에서 행운의 6자리 번호를 먼저 나타나게 해 볼 건데요. 로또 번호는 이 부분이 로또 번호가 보이는 부분입니다. 로또 번호가 보이게 하려면은 로또스라는 변수를 넣습니다. 그리고 배열의 인덱스 번호를 넣어야겠죠. 인덱스 번호는 1번이 아닌 0번입니다. 제가 초중급 강좌에도 설명했듯이 배열은 1부터가 아닌 0부터 시작된다고 했죠. 그럼 그 아래는 그대로 복사시켜서 2번 자리에다가는 로또스 인덱스 번호 1번이라 작성하고 0부터 시작하니까 5번까지만 넣으면은 6개의 번호를 가지고 올 수 있겠죠. 그리고 바로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볼까요? 저장 누르시고 브라우저를 띄웁니다. 세로 고침. 제가 방금 코드 작성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6개 번호가 임의적으로 나왔죠? 세로 고침 해보겠습니다. 세로 고침 할 때마다 6개 번호가 임의대로 잘 섞여서 보입니다. 로또 번호 추출은 잘 성공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위에 나타난 로또 번호의 의미를 아래에 나타나게 해야겠죠. 여기 1번부터 6번이라고 앞에 적혀 있죠. 자, 위에랑 똑같이 여기 행운의 번호 6개가 아래에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해당되는 번호의 의미가 보여야 합니다. 파일 열어서 바로 코드 구현해 보겠습니다. 여기 코드에 보시면은 조금 내려 보시면 이 부분 여기 처음 TD 부분이 아래에 번호가 보여야 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TD 부분이 번호의 의미가 보여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1번부터 6번 란까지 있습니다. 그럼 번호를 보이게 하려면은 위랑 똑같이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PHP 열고 변수 로또 LOTTOS 그 다음에 배열 인덱스 번호는 맨 앞에 0번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복사시켜서 아래에다 붙여넣기 하고 이건 1번이 됩니다. 이렇게 5번까지 가면은 6개 번호가 보이겠죠. 자, 저장 후에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위에 있던 번호가 그대로 아래 똑같이 보입니다. 당연한 말이겠죠. 다시 코드에서 자, 그럼 여기 옆에 번호의 의미가 보여야 하는데요. 번호의 의미가 보이기 위해서는 이 로또스의 변수를 또 다른 변수에 넣겠습니다. i라는 변수에 넣어 볼까요? 그리고 이걸 그대로 복사시켜서 여기에 붙여넣기 해줍니다. 이 모두 다 i라는 변수에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DDD라는 변수 배열 안에다가 번호의 의미를 부여해 줬습니다. 그 번호의 의미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변수 DDD 그럼 배열의 키값이 뒤에 있어야겠죠. 키값을 어떻게 넣냐, 바로 여기 위에 작성했던 변수 i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i를 넣어줌으로써 해당 번호의 의미를 부여해 줬던 게 보이게 되겠습니다. 이걸 전부 다 복사시켜서 2번부터 6번까지도 그대로 똑같이 붙여넣기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브라우저에서 볼까요? 세로 고침. 짠! 40번의 의미가 보이죠. 그 다음에 16번, 18번, 33번, 44번, 27번의 각각의 의미들이 보입니다. 세로 고침하면은 또 다른 번호의 의미들이 보입니다.
그럼 저희가 처음에 봤던 화면처럼 인풋 박스를 만들어서 사용자 이름도 놓고 조회하기를 누르는 버튼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연속으로 같은 이름으로 조회하지 못하도록 제한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코드에서 이 정도의 폼 태그를 넣어 볼까요? 폼 액션 PHP 셀프라고 합니다. 자신이 자신의 페이지로 결값을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TD 안에다가 인풋 박스를 넣습니다. 이름을 입력하는 인풋 박스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다 조회하는 서브밋 버튼입니다. 그리고 폼 태그를 닫을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사용자의 이름이 서브밋이 되는데요. 자, 결과값을 받기 위해서는 위에다가 이렇게 해줘야겠죠. 포스트를 보냈기 때문에 포스트 네임스죠. 네임스라는 변수에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같은 이름이 있으면은 바로 조회가 안 됩니다. 같은 이름으로 한번 조회를 했으면은 두 번째는 다른 이름으로 조회를 해줘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름을 세션이나 쿠키에 저장을 해줘야 하는데요. 세션에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조건문 만약에 names와 세션 session names가 서로 다르면, 그러니까 세션에 이름이 저장이 안 됐으면이죠. 이름을 세션에 저장을 해라. session names가 세션 names에 위에 변수 names를 넣습니다. 자, 그리고 갈매기 표시를 여기서 닫아주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갈매기 표시를 닫습니다. 세션에 이름이 없다면은 세션에 이름을 넣고 로또 번호를 추출하게 됩니다. 자, 반대 ELSE 그게 아니라면 에러 메시지를 띄워줄 겁니다. ERRORS 에러스에다가 ERRORS 이렇게 메시지를 적겠습니다. 이제 갈매기 표시를 닫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조건문을 줄까요? 만약에 네임이 있으면은 사용자가 이름을 작성하고 조회를 눌렀다면은 이 부분을 실행을 해라. 그리고 여기다도 갈매기 표시를 하나 더 닫아줍니다. 그리고 여기 좀 아래에 내려보면은 이 부분에다가 메시지를 띄우게 할 건데요. 자, PHP 열고 조건문 만일 에러 메시지가 있으면은 ERRORS 에러 메시지가 있으면은 echo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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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자, 그리고 갈매기 표시 닫고 ELSE 에러 메시지가 없다면은 자, 이것도 조건을 줄까요? if 자, post names 이 위에도 그냥 세션 네임이 아니라 세션 names죠. 자, post names는 조회하기를 눌렀을 때 이름이죠. post names가 있으면 echo 자, font color 이름을 출력해 줘야겠죠. post names 점 자, 그리고 아래다가 또 ELSE 이름이 없으면 이렇게 이름을 입력 후 조회하기를 누르세요 라는 메시지를 띄우게 합니다. 자, 그리고 갈매기 표시를 여기서 닫아주고 한 번 더 닫아줘야겠죠. 다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네임이 아니라 네임스입니다. 네임스 여기도 세션 네임스 여기도 붙여줄까요? 저장 후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
이렇게 앞에 이름 입력하고 조회하기 란이 보입니다. 아래 이름을 입력 후 조회하기를 누르세요 라는 문구가 보이죠. 제 이름으로 해보겠습니다. 박정원. 조회하기. 그럼 밑에 박정원님의 결과입니다. 이러면서 해당 번호의 의미가 보이죠. 다시 제 이름으로 조회하기를 누르면은 조회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조회가 되죠. 코드를 보면은 세션을 불러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이 부분에 세션을 선언해 줘야 합니다. SESSION 세션 스타트 START 이렇게 하고 저장을 누르고 브라우저에서 다시 조합하기 누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박정원님은 이미 조회하셨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조회하세요 라고 나오죠. 박정원 1 이렇게 누르면은 조회하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름으로 조회하기를 하면은 조회하기는 됩니다. 같은 이름으로 연속해서 조회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때요? 오늘 강좌 정말 단순하지만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강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HP 프로그램을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하게 배울 수 있도록 고민하다가 오늘의 강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유익한 강좌를 기획하여 나오겠습니다. 추운 겨울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올해는 여러분들이 바라는 일 꼭 이룰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좌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정원은 다음 강좌 때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빠이빠이.